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 자동차의 미래라고 불리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는 사실 모두가 전기차라는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 다만 차량을 움직이는 동력원으로 외부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수소를 활용해 차량 내부에서 전기를 만드느냐의 차이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에 자동차를 비롯해 전 세계 기업들이 주목하는 것일까? 바로 외부에서 전기를 만드는데 석탄, 원자력, 가스,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수소를 만드는 인프라를 새로 구축할 것이냐, 즉 자동차를 벗어나 에너지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 에너지에서 도로 수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42%다. 2030년에는 45.5%, 2040년에는 44.5%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자동차의 연료가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기름을 덜 사용해 기름값이 떨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석유 시추부터 운반, 정제, 유통, 사용 등 모든 생태계가 바뀌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석유와 관련된 모든 회사, 국가들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 환경 규제다. 2025년이 되면 유럽에서 현대자동차의 차종 중 하나인 소나타 하이브리드보다 연비가 떨어지는 차량은 벌금을 내야 한다. 2030년이 되면 내연기관 중 연비가 상위권에 위치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마지노선이 된다. 심지어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이 아예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연비가 좋은 차를 만들면 만들수록 자동차 회사는 마진이 덜 남기 때문에 이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스스로의 필요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은 저절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다. 론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비 개선 디젤 등 규제에 맞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버틸 수도 있다. 하지만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는 테슬라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시가총액이 400조 원이 넘는 순간 자동차 회사들의 전략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존에 나아가고자 했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되어 퇴출될 위기에 처해버렸기 때문이다. 나아가지 않으면 분명히 망하는 것을 알지만 나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다. 화석연료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동차뿐 아니라 IT, 배터리, 에너지 등 모든 것을 포함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의사결정 후 걸어왔던 길과 반대되거나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면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2003년 창업해 17년 동안 전기차라는 길을 걸어온 테슬라는 최근 2년 동안 망해가는 기업에서 시가총액 400조 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게임 체인저 테슬라는 어떻게 지금의 자리를 만들었을까? 최하위 기술로 최고의 자리에. 테슬라가 지금까지 만든 차량과 앞으로 만들겠다는 차량 라인업을 보면 흥미로운 단어를 볼 수 있다. 섹시한 차량들, 승용차인 모델 S와 모델 3, SUV인 모델 X와 Y, 픽업 트럭인 사이버트럭, 바이크 모델인 랩브, 스포츠카인 로드스터, 마지막으로 대형 트럭인 세미의 앞 글자를 딴 합성어이다. 차량 라인업이 하나의 문구를 뜻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경쟁을 할 때 따라가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변했는지 알면서 따라가야 한다. 기술 격차란 변했는지 아는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따라잡기 위해 노력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2003년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창업 때부터 이러한 계획을 생각했다면 현재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17년의 기술 격차가 나 있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테슬라는 이러한 과정을 전부 기존의 틀을 파괴하면서 이루어냈다는 사실이다. 먼저 자율주행을 보자. 미국 시장조사 전문기관 내비건트 리서치에 따르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수준은 레벨 2로 최하위 수준에 가깝다. 실제로 주행 영상을 비교해보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대다수가 고속도로인 반면 상위 레벨인 웨이모, 크루즈, GM 등은 대부분 복잡한 도심을 주행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완성도가 높다고 믿고 있다. 자율주행 선도업체인 웨이모의 CEO 존 크라프 측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술을 2013년에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위험해 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속 90km로 주행하는 동안 카메라로 모니터링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도 연구원들이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안전하다고 생각해 운행 중에 조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웨이모는 레벨 4인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주력했다. 테슬라는 주행을 도와주는 기능인 레벨 2에서 시작해 사진, 비주얼 데이터를 통해 딥러닝의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면, 웨이모는 라이다 기술을 기반으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완비하고 그것을 점점 더 낮춰 대중화하는 길을 선택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웨이모는 기업 가치 200조 원에서 올해 60조 원으로 하락했고 테슬라는 400조 원을 넘겼다. 파괴적 혁신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웨이모가 자율주행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에 맞춰 기술을 개발했다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평가 기준에 따르기보다 자율주행 기술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개발해 룰을 깨뜨리고 있다. 그 결과 웨이모를 비롯한 다른 회사들은 아직도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지 못한 반면 테슬라는 수십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의 선택을 자아내고 있다. 테슬라의 약점, 배터리와 협업 체계. 하지만 테슬라가 그리는 장밋빛 전망에도 문제점이 있다. 바로 배터리와 협업 체계다. 먼저 배터리는 전기차 전체 원가의 40%를 차지한다. 성능 좋은 배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수급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생산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한순간에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지난 배터리 데이 때 18개월 내에 1테라를 만들 수 있도록 공장 설비를 혁신한 일명 테라 팩토리를 구축해서 미국의 1년 자동차 판매량인 1,300만 대에 들어갈 배터리를 56%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킬로와트당 140달러 내외인 배터리 원가를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 가격이 같아지는 가격인 100달러보다 낮은 70달러 전후에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시간은 맞추지 못해도 약속한 바를 꼭 지키기 때문에 배터리 회사들도 비슷한 금액을 목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른 배터리 회사들은 왜 일론 머스크가 세운 방향을 미리 선점하지 못했을까? 첫째, 화학 제품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례로 LG화학의 경우 똑같은 기술을 가진 연구원이 5선 공장에서는 99%의 수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90%, 폴란드에서는 초기 수율 40%를 기록했다. 그만큼 품질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인데 테슬라가 이루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둘째, 공정을 바꾼다면 이전과 수율을 동일하게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 테슬라가 주장한 원통형 배터리 셀, 건식 전극 공정, 셀투팩 템리스 배터리 등을 배터리 회사가 못하지 않지만 화재 위험이 있고 공정을 바꾸었을 때의 수율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시도하지 못한다. 테슬라도 이러한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체 특허 중 배터리 관련 특허가 70%에 달하고 배터리를 관리하는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인 솔라시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 전기는 저장과 운송이 어려워 사용할 만큼만 만들어 저장하고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솔라시티는 이미 이를 구축해 호주에서 2년 만에 순익 분기점을 달성했다. 다음으로 협업 체계의 경우 마진을 주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력사가 살아남기 어렵다. 테슬라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성능 개선과 비용 절감 요구에 맞춰 노력한 결과 지난해부터 겨우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했는데 테슬라가 곧바로 LG화학 등과 연결하면서 또다시 경쟁에 나서야 할 처지다. 부품도 마찬가지다. 부품 회사가 자체 IT를 접목한 최첨단 부품을 만들어서 부품 가격을 높여도 테슬라는 자사의 OS와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용 제품을 사용한다. 본인은 OS를 통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납품업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 생태계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테슬라에 납품한다고 기사가 뜨면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미 자체 생태계를 구축해 다양한 산업에서 경쟁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과연 독불 장군 테슬라가 또다시 시장의 룰을 파괴해 사람들을 열광하게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시가총액 5천억 덩치 테슬라, 한 번에 S&P 500 편입.
기록 경신. 테슬라가 오는 21일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5천억 달러에 이르지만 한 번에 진행돼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S&P 다우존스 인디시스는 뉴욕 증시 핵심 지수 중 하나인 S&P 500 지수에 테슬라를 한 번에 편입시키려 했다고 공개했다. 그간 S&P지는 테슬라 시총이 5천억 달러에 이르는 만큼 지수에 한 번에 추가할 것인지 수차례에 걸쳐 편입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검토를 해왔다. 테슬라는 이번 결정을 통해 S&P 500에 가입한 기업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게 됐다. 편입은 오는 21일 장 개시 직전에 진행된다. S&P 측은 투자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받았고 테슬라의 기대 유동성과 이날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거래량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 편입 직전인 오는 18일은 스톡 옵션과 주식 선물 만기일 등이 겹쳐 거래량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CNBC에 따르면 S&P 500에 벤치마킹된 자산만 11조 2천억 달러가 넘으며 인덱스 펀드는 4조 6천억 달러 규모다. 테슬라의 편입과 옵션 만기일이 추가되면서 역대 최고 거래량이 전망되고 있다. S&P 측은 오는 11일 테슬라의 추가 편입에 따라 S&P 500에서 제외될 기업을 공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초 S&P 500 편입 결정 공개 이후 40% 오름세다. 1년간으로 볼 때 580%나 상승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1% 낮은 567.60달러의 장을 마감했지만 한 번에 S&P 500에 편입된다는 소식에 시간의 거래서 4% 이상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콜라, 전기 픽업 트럭 배저 생산 포기, 사전 예약금 환불, GM, 연료전지 기술만 제공. 미국 수소연료전지차 개발업체 니콜라 모터스가 전기 픽업 트럭인 배저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달 30일 니콜라는 보도자료에서 제너럴 모터스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GM으로부터 클래스 7과 클래스 8 세미 트럭에 사용할 연료전지 기술만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니콜라는 이를 통해 오는 2021년 말까지 클래스 7과 클래스 8의 생산 설계 시제품 테스트를 시작하고 2022년 상반기부터 베타 시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GM과 LG화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얼티온 배터리 활용 가능성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월에 발표했던 내용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당시 양사는 GM이 니콜라 콘셉트카의 디자인과 생산을 맡는 대가로 니콜라 전체 주식의 11%에 해당되는 2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취득하고 이사 한 명을 파견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GM이 LG화학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얼티온 배터리를 니콜라 모터스가 출시할 전기차에 탑재하고 니콜라의 수소전기차를 GM이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휴 발표 직후 유명 숏셀러인 힌덴버그는 니콜라는 배터리 및 연료전지 기술을 진짜 능력 이상으로 반복적으로 과장했고 전기트럭 개발을 향한 진전도 과장됐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니콜라 모터스를 세운 트레버 밀턴 창립자 겸 회장이 사임하고 전기 픽업 트럭인 배저 양산 모델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했던 니콜라 월드 2020을 잠정 연기했다. 그럼에도 GM은 신뢰를 보여주며 니콜라 모터스와의 협의를 이어갔으나 양사 간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때 70달러를 웃돌던 니콜라 주가가 힌덴버그 보고서 이후 20달러 이하로 폭락하자 GM이 당초 논의됐던 조건을 번복, 더 많은 지분과 비용을 요구했고 니콜라가 이에 반발, 협상 파기까지 고려했던 것이란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우여곡절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지난 9월에 제휴를 발표했을 때보다 내용이 상당히 후퇴했다. 특히 GM이 니콜라의 수소전기차를 위탁 생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니콜라는 전기 픽업 트럭인 배저 사전 예약금을 모두 환불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배저의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니콜라는 당초 배저 양산 모델을 이달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GM이 사기 논란을 의식해 계약 체결을 머뭇거리자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배저의 데뷔 무대였던 니콜라 월드 2020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결정으로 배저 양산 모델이 올해 공개되는 것은 사실상 무산됐다. 무엇보다 니콜라가 니콜라 월드의 향후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공개될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GM이 니콜라의 전기차 위탁 생산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저를 생산하기가 어려워지자 배저 출시를 포기하는 듯 사전 예약금을 모두 환불하기로 했다. 그러나 니콜라가 배저를 위탁 생산할 업체와 관련 계약을 맺게 된다면 출시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니콜라의 마크 러셀 CEO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OEM 파트너가 없으면 배저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주가 1250% 폭등, 중국 전기차 니오, 전기차 전성시대. 2020년은 전기차의 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테슬라를 시작으로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는 니오의 시가총액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대표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를 넘어서며 자동차 업계의 새 역사를 쓰고 있어서다. 전기차의 대장주인 테슬라의 거침없는 상승세만 주목을 받았지만 니오의 조용한 질주도 만만치 않다. 올 한 해 주가가 1250% 폭등했다. 지난 1월 2일 주당 3.72달러이었던 니오의 주가는 지난달 30일 주당 50.53달러를 기록했다. 대륙 테슬라와 테슬라 킬러로 통하는 니오는 윌리엄 미와 잭 챙이 2014년 공동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2018년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했다. 중국명은 웨이라이 자동차로 텐센트와 바이두 등 중국판 빅테크 기업이 투자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30일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을 봐도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 돌풍의 니오의 약진까지 이어지며 2020년은 전기차 패러다임 쉬프트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제 전문업체 베런스도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도 전기차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다며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큰 자동차 기업이 됐고 창업한 지 6년 된 니오가 112년 된 GM의 시총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니오의 시총은 지난달 30일 기준 약 688억 달러다. 테슬라 시총은 약 5,550억 달러다. 테슬라 주가는 1년 만에 5배 폭등했다. 그 덕에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를 제치고 세계 2위 부자가 됐다. 전기차가 어느새 자동차의 대표 주자가 됐지만 시계바늘을 1년 전만 돌려도 상황은 딴판이었다. 특히 니오는 지난해 악몽과 같은 한 해를 보냈다. 추락이 시작된 건 지난해 6월 ES8 모델 차량 화재 사고로 당시 중국 내 판매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천여 대를 리콜했다. 두 달 뒤 잭 챙이 사임을 발표했고 주가는 지난해 3월에 10달러 선에서 3달러로 약 70%나 떨어졌다. 구조 조정까지 들어가는 삼중고를 겪었다. 윌리엄 미는 당시 상황을 두고 이건 압박 테스트야 라고 위로하곤 했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2019년 하반기는 니오의 절체절명의 시기였던 셈이다. 악몽과 같은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한 든든한 뒷배는 중국 정부라는 게 영어권 시장의 시각이다. 베런스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는 세금 감면 등의 정부 혜택을 누린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니오가 지난해 4분기에 판매고를 올리며 약 4천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비슷한 시기 허베이성 정부도 약 70억 위안에 달하는 투자에 나서며 니오의 숨통을 틔워줬다. 고난의 시기를 버텨온 니오는 이제 제궤도에 오르고 있다. 니오의 조용한 질주에 힘이 되어주는 건 경쟁자인 테슬라다.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 vs 니오의 경쟁 구도가 아니라 서로를 끌어주는 양상으로 확대되는 것이 흥미로운 지점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니오의 주식 랠리는 테슬라의 덕을 본 측면도 있다며 테슬라가 올해 약 7만 2천 대의 모델 3을 판매하면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키웠다고 풀이했다.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테슬라가 바꾸며 시장의 파이가 커졌고 니오 역시 그 덕을 봤다는 미국 매체의 해석이다. 2021년의 전기차 시장 전망도 밝다. 니오는 내년 2분기에 2세대 배터리 교환소를 확충할 계획을 밝혔다. 테슬라도 내년엔 전기차 트럭 세미 출시를 앞두고 기업 몸집을 불릴 채비 중이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다. 전기차의 상승 궤도에서 이탈한 기업도 있다.
한때 제2의 테슬라로 불리며 전기차 트럭업계의 선두주자로 각광받았던 니콜라다. 공매도 전문인 힌덴버그 리서치가 제기한 사기 논란에 휘말리면서 주저앉았던 니콜라의 재기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다. 구세주로 나섰던 GM이 정리 수순을 밟으면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GM이 니콜라와의 협력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며 배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도 백지화했다고 전했다. 니콜라엔 치명타다. 일부 부품 제공은 계속하겠지만 니콜라의 핵심 사업에선 발을 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기차 업계에 발을 들여보려던 GM이 니콜라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쉽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전했다.